오늘은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더 미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라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더 미동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미동은 재료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내용은 전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더 미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700원 고점을 형성 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거친 등락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도가 나오는 것들이 어떤 사유에서 나오는지 모르시고 접근하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차트를 확인했을 때 보니까 테스트 물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물량이 얼만큼 이 구간별로 얼만큼 매도 물량이 나올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인 면이 작아요. 작은 돈을 쓰고 호가 작업을 하면서 테스트 물량으로 개인들이 고점에 물리게 한 다음에 바닥권에 물량이 모이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좀 제가 호가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려면 첫 번째로 주기로 봐야겠죠. 주기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일에 세력의 의도를 확인하려면 제가 몇 분봉 봐야 된다고 했죠? 30분 봉하고 10분 봉, 5분 봉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도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30분 봉 명분이죠. 이 명분이 뭐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기사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차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 차트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정석들은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하락 시점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주가가 오를 때 기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차트가 이 구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등락폭이 일어날 때 그때 이 명분을 차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라서 이 거래량이 과연 세력이 썼던 물량인지 개인이 썼던 물량인지를 파악을 해서 내가 매수해야 될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봉을 통해서는 추세를 보고 5분 봉을 통해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30분 봉에서 좀 느껴지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거의 이런 십자형 캔들 아니면 잠자리형 캔들, 비석형 캔들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요. 지금 30분 봉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매도 물량도 없고 매수 물량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하락한 시점에서는 대부분 봤을 때 매수 물량이 없는 시점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는 건 이런 건 테스트 물량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이 썼던 물량은 아니지만 세력이 작은 금액으로 올려준 거다. 그래서 10분 봉으로 추세를 봐도 워낙 심하죠. 다 심해요, 다. 그래서 추세 자체도 이런 급등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정쩡합니다. 5분 봉 봤어도 똑같아요. 뒤에 거는 30분 봉에서 벌써 딱 이 금액이 파악이 했다면 더 이상 뭐 10분 봉이나 5분 봉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캔들의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면 캔들과 거래량 플러스 호가를 세 개를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귀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핵심 포인트니까요. 자, 캔들은 어떤 걸 의미한다? 바로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럼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이 방향성은 무엇이다? 바로 내비게이션이다. 그럼 거래량은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하는 거냐? 바로 차량으로 비교하면 연료죠, 연료. 그리고 호가는 계기판인데, 이걸 묶어서 설명드리자면 내가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파악을 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봤을 때 이 호가상에도 세력이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호가를 통해서
얼만큼의 속도 조절을 해야 내가 효율적으로 이 목적지를 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캔들 보는 법. 캔들은 각자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달린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뜬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 캔들 이 캔들의 의미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가가 상승, 횡보,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캔들이 하락 시점에서 떴을 때 과연 내가 베팅을 어느 순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승 시점에서 베팅을 해야 되는지 횡보 시점에서 베팅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돈을 잃는 겁니다. 이런 베팅 시점을 알아야 내가 방향성을 보고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상승, 횡보, 하락 중에 어느 구간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상승, 횡보, 하락, 하락이요? 아니에요. 바로 횡보 시점에서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 보시면 주가는 하락, 횡보, 상승이잖아요. 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영망치형이 뜨게 될 경우에 이 구간별로 매물대가 존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매물대가 없더라도 세력도 얼만큼 쏟아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물량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물량을 거쳐서 이 매물대 작업을 확인을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이 매물대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때 주가가 이 횡보 시점에 횡보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횡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 슈팅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정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게 하락 시점. 이 하락 시점에서 초기 도입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하신 분들은 이 등락폭을 견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횡보의 시점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수익을 단기간에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횡보 구간에서 이런 캔들들이 나타나야 슈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도입 초창기 하락 도입 구간을 사면 문제는 뭐다?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지만 시간적인 낭비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신뢰가 높고 위에서 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그럼 뭐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왜? 우리 작용 반작용처럼 그만큼 차익 매물, 수익 중인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때는 주가의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남아서 여기서는 베팅을 하는 게 아니다. 캔들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거래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뜨고 영망치형 캔들이 떴을 때 주가를 주기 설정을 통해서 쪼개보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주기 설정을 통해서 제 거래량을 대입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 호가. 자, 호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호가창 켜놓을게요. 지금은 끝나서 조금 자, 호가를 통해서 많은 기법이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테스트 물량이 나올 때는 세력이 10억 정도의 규모의 돈을 씁니다. 그럼 매도 물량이 없을 때는 주가가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 호가가 이 밑으로 10% 이상의 호가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때 험매수를 걸어요. 험매수. 그래서 이 험매수 물량이 2억에서 4억 정도 금액인데 제가 아까 10억 정도 쓴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데 유통 물량이 작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는 2억에서 4억 정도 금액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2억에서 4억 정도의 금액을 쓰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1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뭐가 따라붙죠? 개미들이 따라붙는다. 근데 개미들이 따라붙었을 때는 주가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는 험매수가 세력들이 새로운 진입하는 개미들이 절대
저점에서 살 수 없게끔 험매수를 걸어버리게 되니까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왠지 상한가를 말아 올릴 것 같다라는 심리 때문에 개미들이 시장가로 막 사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 순간 올라가는 순간에 악성 대기 매물이 맞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개인들이 물량을 받쳐주지 못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세력들은 이걸 지켜보다가 물량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 물량들을 모두 험매수로 취소해 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주가가 맞고 쭉 떨어지게 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가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호가를 잘 보지 않는다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카레이서들 보면은 속도 조절 그리고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속도 조절을 통해서 기법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호가상에서도 기법이라는 게 숨어 있다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 호가를 올라가는 등락률만 보고 매수를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냐, 하락을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 시점에서 테스트 물량이 나왔다는 거 뭐다? 앞으로 주가를 한 번 더 슈팅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지만 횡보 구간이 길어야 된다. 횡보 구간이 길어야 크게 상승을 하고 횡보 구간이 짧으면 그만큼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209억이죠. 209억. 와우, 209억. 유통 물량은 대략 뭐 한 17%, 18% 정도 되네요. 그럼 한 100억, 200억, 한 190억? 190억 정도 되니까 진짜 매집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털고 나가고 털고 나가고인데 금액이 근데 들어왔을 때 금액이 뭐 2억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니까 매수 체결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조막순 세력이 단타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물량이 없으니까 조막순 세력이 단타로 진입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적게 써서 매집하고 나중에 기사몰이해서 주가를 크게 띄워버리기에는 좋다. 그래서 조막순 세력이 단타해야 될 종목이 있고 매집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딱 조막순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테스트 물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금액을 어느 정도 크게 먹고 나가야 되는데 세력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 나오고 이거 우리가 장악 금방 하겠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테스트 해보고 지금부터 매집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내고 할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떨어질 때 여기서 물량 많죠. 근데 1분봉으로 쪼개보면 처음에 매를 일으키는 시점에서는 돈을 적게 써요. 왜냐? 매수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매도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올리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꼬리 달리고 여기서 거래량 솟구치는 거 금액도 작아요. 5,300만 원밖에 안 돼. 진짜 작은 금액으로 올린다. 그래서 매집할 때는 확실히 매집해주고 적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집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는 테스트 물량이다. 앞으로 좀 더 미동은 잘못 매집하다가는 그만큼 금액이 작기 때문에 세력이 금방 털고 나갈 수도 있고 쉽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크게 물릴 수도 있어서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안 쳐다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소량만 없어도 된다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소량만 매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댓글로 이러이러한 종목들 분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저 이루이를 응원해 주셔도 좋으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